반갑습니다. 오늘 정신여고 통합과학 1학기 기말고사 내신반 오늘 통합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듀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퍼듀대학교는 미국에 위치한 이공계 명문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강학원 전속으로 계약을 되어서 전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교육연구소 교육콘텐츠 감수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검수하고 문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신여고 통합과학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처음으로 통합과학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과학 특징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중간고사가 이미 한번 끝나고 기말고사를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여고 심층 분석이 들어갈 건데요. 정신여고 경향, 중간고사 한번 복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예상까지 어느 정도 제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통합과학은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와서 점점 난이도가 상승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화생지 이게 통합이 되어서 큰 스토리로 진행이 되어 있는 다 들어가 있죠.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모두 다 공부하는 내신 과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의 기초를 가르친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선택 과목의 기초를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일단 먼저 물화생지 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심화과학 과목이 될 텐데요. 그런 과목들이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실 때 교과 과정의 밖에 있는 이런 선택 과목에서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행학습을 약간씩 해주는 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또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실게요. 이수단위가 8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주요 과목, 국영수 이게 다 이수단위가 8단이죠. 국영수 4, 과학까지 다 8단입니다. 한마디로 과학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신이 똑같은 비율로 8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짚어주겠고요. 그리고 중등과학의 심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중등과학 개념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짚어줘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의 연결고리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 게 특히나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 문제를 맞춰줘야 되는데 변별력 문제는 대부분 이 선택 과목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과목과의 연계성 이게 바로 단원 특징들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둔 부분이 정신여고가 기말고사에 나오는 범위인데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단 이 표를 보시면은 물질과 규칙성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 두 단원이 1학기 때 배우는 큰 대단원인데요. 일반적인 학교들은 물질과 규칙성이 중간고사에 나오고요.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하지만 정신여고는 상당히 특이해요. 일단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 부분의 반절 첫 부분이 중간고사에 나왔고요. 그리고 쭉 제끼고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 이 두 부분이 중간고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말고사에는 어떤 걸 보느냐? 바로 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해서 반절 화학 파트 그리고 자연의 구성 물질 이 부분은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적 시스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을겠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물리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통합과학 1년 전체에서 가장 어렵게 학생들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바로 기말고사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근데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또 이 화학 파트가 기말에 들어가죠. 사실 일반적으로 물질과 규칙성 중간고사를 보고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 부분이 기말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킬러 파트가 중간고사는 화학 파트 기말고사는 바로 이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정신여고는 이 두 부분이 한꺼번에 기말고사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점수를 봤는데 이번에 잘 맞았네.
그렇다고 기말고사를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면 바로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단원들이 다 이런 물질 집중과 결합 첫 부분, 그리고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다 어느 정도 암기로 커버가 가능한 그런 단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가게 될 기말고사에 나가게 될 화학 파트 그리고 물리 파트는 단순 암기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7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암기와 그 이해가 적절하게 융합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바로 정신여고 심층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비상교육입니다. 사실 통합과학 내에서 이 교과서가 어딘지 비상, 동아, 미래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학교 프린트를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당연히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프린트를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기 중간이 될 때 애들한테 다 프린트를 걷게 합니다. 애들은 프린트를 다 가져오게 해서 다 걷게 한 다음에 제가 쭉 봐요. 아, 이번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쭉 훑고 그 관련해서 연관 문제라든지 비슷한 유형 문제들을 계속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트를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험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90점 이상의 비율이 무려 40%가 됩니다. 시험이 쉽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신에서 40% 안에 들면 거죠. 딱 40%는 바로 4등급입니다. 근데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비율이 40%가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90점을 맞아도 4등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꼼꼼한 관리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객관식 중간고사 올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 21문제 그리고 주관식이 7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관식이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에요. 특히나 단순히 주관식이 단답형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가 약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암기가 아닌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시험 범위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기말도 화학, 생명, 물리가 다 들어가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킬러 문항 말씀드렸죠. 물리 쪽에서 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주관식에서 7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신여고 점수 분포를 보실게요. 이 PPT가 그렇게 잘 안 보이신다면 올라가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이 영상을 봐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A, B, C, D, E 이렇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A라는 게 뭐냐? 90점 이상을 맞은 친구를 얘기하고요. B 같은 경우는 90에서 80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밑에 통합과학을 보시면은 통합과학의 19년도 1학기 A등급이라는 건 90점 이상을 맞은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친구들이 37%나 됩니다. 그래서 90점을 맞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큰 등급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통합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점 맞아줘야 1등급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과목도 혹시 이 표를 보시고 분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통합과학은 13.7이라고 나와 있죠. 저는 통합과학 난이도를 평가할 때 표준 편차가 약 17 정도 그 기준을 두고 17보다 낮다 그러면 쉬운 편이고요. 17보다 높다 그러면 어려운 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13.7이네요. 상당히 쉬운 편. 그리고 점수 분포가 90점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도 바로 작년 것도 보시면은 A등급 거의 비슷합니다. 42.3%가 나왔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 틀려도 3등급, 4등급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 분포 비율이에요. 올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라도 실수라도 나지 않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는 그런 훈련을 해주는 게
바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올해 서술형 기출 문제를 잠깐 띄워놨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단답형 문제가 아니죠.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혹은 여기서 보시면은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도 나와요. 하지만은 그냥 쭉 문장으로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암기하고 본인이 이해했던 내용을 서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과제 테스트를 볼 때 서술형 문제를 반절 정도 넣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신에서 하지만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변별형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말고사 예상을 보시면은 물리, 화학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당연히 역학 파트 물리에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모든 범위를 이해하고 왜 서술형 대비를 위해요. 그래서 철저한 암기까지 이런 거는 객관식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암기 말씀드렸죠.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몇 점? 100점을 맞아줘야 1등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실수 방지를 위해서 계속 시험을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줘야 돼요. 정신연구의 포인트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오답노트 써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미연의 방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등급 완성을 해서 4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제 교재, 빅터학과 교재로 개념 정리를 쭉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과제를 약 40문제, 객관식, 주관식 포함해서 40문제를 냅니다. 이 40문제, 25문제 정도가 객관식이고요. 15문제가 서술형으로 정신력 말씀드렸죠. 서술형 문제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주간 테스트가 매주 보게 됩니다. 이 매주 보는 테스트의 결과는 다 관리 문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관리 문자 안에는 단순히 점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확실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술형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서술형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해 그리고 암기까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요약노트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요약노트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출 변형 문제 다 제가 제작을 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게 챙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를 진행을 해보면요. 뭐 이런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 강의 후 객관식 서술 문제가 40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관리 문자, 오답 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정신영어 같이 무조건 100점을 맞아줘야 되는 그런 학교는 오답 노트를 꼭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오답 노트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게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의 오답 노트인데요.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오답 노트입니다. 한번 그 오답노트를 보시고 본인만의 해설을 만들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오답노트를 만약 정신영어 학생 중에서 안 쓰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오답노트를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김윤수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쓰면 된대 라고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석 시에 개인 메일을 통해서 해당 동영상 강의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약간 이 두 부분이 제가 어느 정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수행평가, 과학보고서, 경시대회, 특히나 수행평가 같은 경우 제가 꼭 짚어줍니다. 왜냐? 그냥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본다고 해서 1등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행평가도 확실하게 점수를 잘 받아줘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학교 통합과학 수행평가 잘 맞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카톡으로 완벽하게 다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관리를 완전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업상황 체크 이런 거는 다 관리 문자로 나가고 있고요. 학업 전략 제시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 문자 받아보신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해서 이 생기부 관리 특강을 대치해서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에 같은 경우 대치해서 한 100여 명 가까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노하우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내신 수업을 제 내신 수업을 등록을 하신다면은 이런 생기부 관리까지 제가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카톡방을 개설해서 이런 질문 질의응답을 계속 상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시험 기간에는 저저번 주였죠. 시험 기간에는 새벽 2, 3시, 3시, 4시까지도 제가 자지 않고 애들 마지막까지 시험 질문을 받아줍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맞죠? 그 떨리는 마음을 제가 진정을 해주기 위해서 자지 않고 계속 질문을 받고 응답까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답 노트 그리고 관리 문자 예시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5월 18일 화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총 7주 수업입니다. 7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역학 파트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7주 수업 시험 직전 보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에픽 통합과 그리고 정신여고 맞춤 자료 그리고 요약 노트가 나눠질 겁니다. 이 7주에서 말씀드렸던 이 화학 그리고 이 물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로 들어갈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관리 부분에서 제가 완벽하게 철저히 챙겨줄 거니까요. 제 수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